있습니다. 2차시 수업은요, 조형 요소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 우리가 이제 디자인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미술의 요소에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요소라고 하지만 미술의 요소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의 원리, 이 개념 요소, 그 다음에 디자인의 기본 원리, 통일,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시 2교시 수업에서는 이 미술도 있겠지만 미술과 이 디자인하고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조형 요소들,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서 요소도 될 수 있고 미술의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2차시 수업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이 조형 요소를 가지고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디자인의 요소에는요, 이런 점, 선, 면, 형,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색채, 도형에서도 공간, 질감, 강조, 리듬, 균형, 대비, 비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에 따른 이런 활동, 질문, 이런 토의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이 구성의 형식들을 발견하고요. 또 이 디자인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이런 조형 질서에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런 디자인의 기본 요소를 모르면 좀 많이 헤매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요소의 이해를 통해서 조형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 조형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요. 또 이런 감각 훈련 과정을 통해서 조형 활동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점, 선, 면, 입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것들을 개념 요소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디자인의 요소, 원리가 이 개념 요소의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이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미술도 같이 포함될 수 있죠. 이 조형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형태를 이루는 이런 점, 선, 면, 입체. 그래서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요. 또 선이 모여서 면이 되죠. 또 면이 모여서 입체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되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죠.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시점에 배우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조형 원리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제가 이렇게 점 있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면입니다. 이 점, 그러면 점이 뭘까? 그 얘기입니다. 점은 이 모든 조형의 이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크기를 갖고 있지 않고 선의 끝과 시작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점이죠. 이렇게 교차하는 점, 이 각이 지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있는 이런 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선들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곳, 이렇게 존재하며 이 점들은 위치를 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간에 한 점을 두고 집중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중심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주목성과 안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또 각 점을 가깝게 함으로써 면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또 두 점을 가까이 떼어 놓으면 선의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점을 멀리 떼어 놓으면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점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이 또 하나의 개념 요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점은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한계 또한 교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하학적에서의 개념은 위치가 있고 크기가 없다, 또는 그 이상 나눌 수 없는 채소의 것, 그것들을 우리는 점의 기하학적에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디자인에서의 개념은 크기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라는 건 뭘까요? 기능은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점을 찍어서. 그래서 뭐 이거를 구두점 부분을 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점을 해서 계속이라는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수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균형과 포인트를 줍니다. 또 부피감, 방향감, 운동감,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효과는 이 화면의 아래쪽의 점, 이런 것들은 약간 침전되거나 정적이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점들이 생긴다면, 또 화면의 중앙에 딱 점들이 있다면 이거는 상승 또는 하강할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묘한 두근거림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 점들은. 또 화면에 틈없이 놓인 점들, 그런 것들은 틈없이 막 있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억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또 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화면에 여유를 갖고 배치한 점들을 보면 그것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움직이거나 활동적이거나 원기가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 하나에 이런 기하학적에서 나타나는 개념, 디자인에서의 나타나는 개념, 또 이 기능의 역할,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이 이 점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를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점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점으로 구성된 표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점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이 점이 커서 크기를, 이 점으로 구성된 표현을 컬러로 해서 이렇게 점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들 보면은 이 점이 무채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점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동감도 있고 리듬감도 있고 뭐 다양한 율동성도 있고, 이렇게 점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점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또 서양 미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미술학, 현대 미술의 화가를 어떻게 보면 김한기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한기 화백은 모든 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의 시작, 조형 요소의 시작,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다 그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김한기 화백,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점으로 엄청난 점들을 가지고서 표현한 우리나라 대표 화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지만 지금 김한기 화백 미술관도 있습니다. 예.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할게요. 예. 이렇듯 이 점의 사용은 이런 위치나 밀도, 배치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점은 기본적으로 작은 이미지 또는 물체이기 때문에 점 자체의 형상보다는 아래쪽, 이 쿠사마 야오미의 작품처럼 점의 위치나 배치를 조정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쿠사미 야오미는 모든 작품들을 점으로 다 했어요. 이 도형, 이 원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쿠사마 야오미도 이렇게 점의 표현을 했다는 작가입니다. 다음은 선입니다. 선은 점의 연장으로 위치만 있고 폭과 부피가 없으며 이동에 따라 직선, 곡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선의 느낌은 방향의 길이, 굵기, 형태에 따라 속도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운동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의 표현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가로, 세로도 있고 사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선의 느낌들은. 그죠? 예. 그래서 점이 이동한 자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의 한계 또는 교차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것도 선도 기하학적에서의 개념은 이 점의 이동 또는 두 점을 잇고 폭은 없습니다. 그죠? 디자인에서의 개념은 폭, 길이, 방향, 감정이 있는 하나의 기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은 두 점을 잇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때 선을 긋죠. 언더라인하고. 그것도 이 선 역할이죠. 또 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선으로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경계선도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런 존재와 외곽 표시를 할 때 금선이나 아웃라인 이런 것들도 다 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종류는요. 선의 종류는 이런 직선, 곡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선, 자유곡선, 꺾인 선, 뭐 절선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점선, 또 일점세선, 점을 하나 끼워서 연결하는 선,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죠. 또 이 선에서 하는 역할과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 화면 아래쪽에 선들이 있으면 약간 침전되거나 정적이거나 또 안정감을 갖고요. 방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선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두 점과 언어상의 한 점을 잇는 것을 반복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잔상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규칙 없이 그린 자유곡선들을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는요. 자유, 또 무질서, 생명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규칙적으로 그린 자유곡선들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기적인 문양, 질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각도의 규칙성이 있는 그런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속도감도 있고 운동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할과 효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입니다. 지금 선에서 구성된 표현입니다. 보세요. 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동감도 있고 입체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규칙적인 이런 그, 그 뭐라 그럴까요? 규칙적인 이 선들의 움직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선에서 주는 이 역할, 효과들은 또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선이 가지는 이런 특성인 이 방향성, 또 이런 긴장감들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을 이용해서 이런 하나의 꽃이라는 형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꺾임 현상일 수도 있고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 또 이런 긴장감 이것들을 표현한 이 선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입니다. 면은 선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자치고요. 또 원근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색과 결합해서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하학적인 면, 직선적인 면, 유기적인 면, 불규칙한 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하학적인 면은 어떤 느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하학적인 면들이 모이면 신뢰감, 안정감, 강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이면 어떻게 보면 이 선들이, 이 면들이 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이렇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죠. 또 직선적인 면을 보면 강하고 예민하고 직접적이고 남성적이고 명쾌하고 대담하고 활발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유기적인 면들을 보면 자유로움, 또 예민함, 그리고 집적성, 또 대담성, 활발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불규칙한 그런 것들을 보면 자유로움, 재미, 불확실함, 무질서, 방심, 단정치 못한, 신경질적인 심리적인 특성, 뭐 이렇게 면의 종류도 다양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선이 이동한 자치가 입체의 한계 또는 교차를 가질 수 있답니다. 이 기하학적인 개념에서는 이 면이 선 이동의 궤적을 갖고요. 2차원적인 확대가 합계로 해서 두께가 없습니다. 디자인에서의 개념은 두께가 있고요. 색이 있고 재질이 있는 표면이나 사물의 외곽을 나타내는, 즉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능은 두 개 이상의 선을 이어서 시작점과 만납니다. 종류에는 정면, 입면, 측면, 평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면에서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결된 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립된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원형의 효과가 있었고요. 타원형은 원형의 성질의 그런 움직임과 방향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속도감과 방향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정사각형은 진실된 이미지, 안정감, 생명감, 생명감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정사각형이. 근데 좀 정사각형의 그런 형태의 이미지들을 보면 굉장히 그 안정되고 좀 진실된 그런 면들이 보여집니다. 직사각형은요, 횡으로 한 경우에 안정감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약간 침착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면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면을 가지고도 다양한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꽃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런 그 점진적으로 작아지고 점점 커지는 이런 율동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율동감도 있고, 또 이런 기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다양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또 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점이었죠. 점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선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면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면으로만 구성된 표현이에요. 무채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면으로 해서 뭐 이렇게 율동감, 리듬감, 방향성 뭐 이렇게 왜곡된 그런 표현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입체입니다. 입체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길이와 넓이, 또 이런 두께를 지닌 것으로 이 소묘에
명암 처리는 이런 입체의 길이, 넓이, 두께를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양감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리에 차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입체를 여기다 세워 넣어서 여기다 조명으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런 조명 효과를 넣어서 좀 밝게 하는 이 거리에 이 야간 조명의 입체물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이런 그 입체 공간에 이런 표현을 했다면, 밤에는 또 이게 불빛이 들어와서 경관 조명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형과 형태입니다. 이 형은 뭐고 형태는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면으로 구성된 거죠. 이 공간과 질감을 가지겠죠. 시각과 촉각에 의해서 지각되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형이라는 거는 이 평면적인 2차원적인 어떤 형태의 모양, 윤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태는 형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윤곽의 내부 형태, 구조형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 3차원적인 표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태의 기본 단위, 이념적인 형태인 점선면과 현실적인 형태인 입체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는 이렇게 이념적인 형태, 현실적인 형태, 이렇게 두 개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형태는 이런 점, 선, 면, 우리 그 기본적인 이런 점선면에서 나타나는 이런 순수 형태 혹은 추상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입체는 현실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형태, 또 인위적 형태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인연적인 형태, 현실적인 형태, 이렇게 나눠지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순수 형태, 자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형태는 어떤 거냐? 똑같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인연적인 형태는 이런 점선면을 직관화한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형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유기적인 형태를 우리는 자연 형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형태, 이거는 식물, 동물, 생명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생물의 형태, 이거는 살아있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래, 돌, 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생물의 형태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자연 형태에서도 이런 생물의 형태가 있고 또 무생물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 자연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흙도 있죠. 그죠? 예, 이게 자연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또 인위적인 형태는 이렇게 수공을 가해서 만든 모든 조형물을 우리는 인위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는 이런 통일,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형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렇게 내용적인 요소, 형식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를 해요. 그러면 내용적인 요소는 뭐냐? 내용적인 요소는요, 디자인하는 대상의 욕구, 이미지, 미의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요소는 형태, 컬러, 질감 등이 있고요. 실질적인 요소에서는 이런 재료, 기술,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시각 구성 요소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형식적인 이런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합니다. 디자인의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은 무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그래서 조형적인 요소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조형적인 요소다,
그러면 형식적인 요소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떤 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각 요소들의 상호 의존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합되어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연관 법칙 또는 구성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원리들은 본래 미학상의 개념이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예술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원리로서 조화나 비례나 균형이나 리듬 등이 있습니다. 원리들은 이런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요. 형식적인 요소나 감각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총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기본 요소는 우리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보이는 조화, 일치, 일관성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사성을 통일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유니티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디자인 대상의 전체에 이런 미적 질서를 주는 기본 원리에 주제, 모양, 분위, 크기 이런 것들이 반복뿐만 아니라 색채, 질감, 재료의 조에서도 재료의 그런 조화에 의해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이런 통일감입니다. 지나친 통일감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해 보이기 쉬우므로 적당한 변화가 있어야겠죠. 또 조화는 두 개 이상의 요소, 이 부분의 상호관계에서 그 서로 분류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통일되어서 높은 미적, 감각적 효과를 발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요소들의 통일과 변화의 정확한 그런 배합과 균형에서 오는 결과로 일치감, 소속감을 느끼게 하죠. 이 형태 구성에서 이런 동질적인 요소만 결합되면 단절되기 쉽고요. 단조롭게 보일 수 있고요. 이질적 요소만 결합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화는 동질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모순되거나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적절한 그런 통일과 변화를 이룰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조화입니다. 유사조화는 형식적인 외향적으로 동일한 이런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그래서 온화함과 여성적인 안정감이 느껴지지만 자칫 또 단조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비조화는 변화의 다른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비조화는 감정이 강력함, 화려함,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보일 수 있고요. 대비가 지나치면 혼란을 주어서 공간의 통일성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례와 스케일입니다. 비례와 스케일은 모두 상대적인 크기와 이 양의 개념을 표현합니다. 스케일은 사물의 크기 또는 다른 물체와의 비교해서 물체의 크기나 규명되고 비례는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그런 수량적인 관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비례는 형태 구성의 두 개 이상의 요소, 두 개 이상의 부분 간의 강도, 비중, 크기 그런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서 공간적 조율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면적과 길이의 대비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균형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밸런스인데 균형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일종의 시각적인 무게의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며 균형이 잡혀있는 자연스럽고 안정감을 주고 규칙 또는 균형이 깨어진 것은 불안정하지만 시각적으로 자극이 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불균형이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칭적인 균형과 비대칭 균형은 어떨까요? 대칭적인 균형은 중앙의 수직을 중심으로 마치 거울면을 대하듯 양쪽이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여러 종류의 동식물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정적이며 위험 있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 게 대칭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은요. 양쪽의 시각적인 배열이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하지 않는 사물들의 상호작용이
이에서 안정감 있고 시선을 끄는 비중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균형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흥미롭고 열정적이며 개성적인 느낌을 주는 게 이 비대칭적 균형입니다. 다음은 방사성 균형입니다. 대치적인 균형과 유사하지만 중심점 또는 핵을 갖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방사의 방향으로 확장되어 동적인 표정이 강합니다. 자동차의 바퀴,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그 형태를 갖고 있죠. 리듬감입니다. 선이나 면적, 형태, 문양 등의 요소들은 어떠한 체계로 배치됨으로써 생겨나는 시각적인 율동이고요. 또 주축적인 요소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통제된 운동감입니다. 그래서 리듬은 심장 박동이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청각적인 원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디자인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리듬감은 다른 원리에 비해서 생명감과 존재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동적인 질서와 활기 있는 표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리듬의 효과는 반복, 범위, 교대, 변이, 방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리듬감입니다. 네. 다음은 강조입니다. 시각적인 힘의 강약의 단계를 주어서 디자인의 일부에 주어지는 초점, 흥미를 중심으로 변화, 변칙, 불규칙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죠. 디자인에서 강조는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규칙성이 있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심의 초점을 조정하거나 흥분을 이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강조입니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강조점으로 흥미의 초점으로 벽난로, 예술작품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갖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강조되어질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균형 또는 대조를 이루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게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서 이런 통일,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서, 혼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점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뭐 대담하다, 뭐 이런 조형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네, 이것도 긴장감이 나는 이런 표현들, 또 재미나는 표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모티콘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컸다, 작았다, 불규칙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질서다, 혼잡이다, 증가, 점점점 커진다, 대담하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디자인의 조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